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아랍에미리트, 미국 전투기 구매 계약 취소.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장관이 KF-21 전투기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아랍에미리트 UAE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F-35를 포함한 230억 달러, 27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중국 화웨이의 기술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판매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미국의 F-35 등의 구매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미국 24일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기술적 요구, 작전의 제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등에 따라 무기 구매를 재평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F-35A 50대, MQ-9B 드론 18대 등을 포함한 대규모 무기를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이 계약은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후원으로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아브라함 협정 직후 공개돼 이에 따른 대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계약은 올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뒤 재검토 대상이 됐다.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아랍에미리트의 실권자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라현 아부다비 왕세제와 회담한 직후 공개돼 눈길을 끈다. 미국은 그동안 아랍에미리트가 화웨이의 5세대 5G 통신기술을 사용하면 민감한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미라 레스니크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주 CNN에 출연해 F-35는 미군의 왕관과 같은 것이다. 우리 파트너 국가의 기술 안보를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F-35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대화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기사를 놓고 볼 때 그동안 이어진 양국 간 협의에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최대 안보 파트너인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시도해왔다. 아랍에미리트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화웨이의 5세대 통신 기술을 대체할 대안이 별로 없고 정보 유출 위협도 과장됐다고 보고 있다. 안화르 가르가시 아랍에미리트의 외교보좌관은 우리가 우려하는 건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경쟁과 신냉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3일 프랑스와 라파엘 전투기 80대와 카라칼 헬기 12대 구매를 포함한 170억 유로, 약 22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다. 이에 대해 아랍에미리트는 프랑스와의 계약은 낡은 미라주 전투기 대체를 위한 것이며 최첨단 스텔스기 F-35 대체용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는 올봄 중국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항 근처에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해 미 정보기관이 군사시설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긴장을 겪었다. 아랍에미리트는 군사시설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면서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의 건설 작업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는 곧 만나 이번 무기거래 중단과 관련한 서로의 진위와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아랍에미리트 군사대표단이 곧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애초 양국 간 광범한 국방협력에 관한 협의를 위한 것으로 F-35 계약과는 무관하지만 이번 기회에 무기 계약과 관련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풀 미와 협상 결렬 UAE에 23조 원 무기 판매 달콤한 복수. 프랑스가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에 190억 달러 약 23조 원 어치의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한 건 미국에 대한 달콤한 복수 스위트 리벤지 였다고 미국 CNN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초 UAE 방문 기간에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80대와 군용 카라칼 헬리콥터 12대 등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역대 라팔 전투기 거래 규모 중 최대다.
약 2주 뒤 UAE는 미국과 진행하던 최신형 F-35 전투기와 첨단 무인기 등 230억 달러, 약 27조 원 어치의 무기 구매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UAE가 자국 안보와 직결되는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면서 동맹 미국을 내팽개치고 프랑스의 손을 잡은 것이다. 반면 석 달 전인 9월에는 프랑스 방산업체가 호주와 맺은 900억 달러, 약 107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공급 계약이 미국에 호주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선언으로 갑작스레 해지된 바 있다. CNN은 프랑스 정부는 당시 격분했고 상처를 받았다면서 프랑스에 이번 UAE 무기 판매는 화내지 말고 똑같이 되갚아주라. Don't get mad, get even는 격언 그대로 라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잠수함 호주 판매 계약 무산건에 대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응수했다고 했다. UAE의 프랑스 전투기 구매는 중동에서 진행 중인 동맹의 재편성을 상징한다고 CNN은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중동에서 미국의 의상은 예전만 못하다. 미국이 이란 핵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이란의 핵에 볼모로 잡혀있다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지역 내 강자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철군한 데 이어 올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미국, 이 동맹에 제공하는 해구산에 대한 믿음도 약해졌다. UAE는 중국과 밀착하는 듯한 행보까지 보이면서 이에 반대하는 미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CNN은 미국은 한 세기 가까이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의 최고의 동맹이자 파트너였지만 이제 이 나라들은 새로운 동맹, 적어도 친구를 찾고 있다고 했다. 3. 아랍에미리트에 나주 배 2천만원 지불한 K국방. 지방 영세 철공소로 시작해서 연매출 2,500억 이상 방산업체로 성장한 업체가 있습니다. 지방 영세 철공소에서 2,500억 원을 벌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상상하실 수 있나요? 이 업체 성장 배경의 핵심은 바로 절충교역, 오프셋 트레이드이라고 합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간 무기거래 시 반드시 계약에 포함되고 이행해야 하는 제도죠. 절충교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기나 장비를 구매할 때 국외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이전받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국외로 국산 무기, 장비 또는 부품을 수출할 때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기도 합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서독 주둔 미군 비용을 상쇄, 오프셋 하기 위해 서독군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를 요구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서유럽의 나토 회원국이 미국 무기를 구매할 때 바터 무역, 바터 트레이드, 수출입 상품 거래액에 맞춘 가치 교환 형태로 절충교역을 요구했고, 지금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에서 보편적인 무기 구매 제도로 정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 국방부에서 채택해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절충교역을 성사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1천만 불, 그러니까 하나로 100억 이상의 무기거래 계약 금액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와 제도는 국방사업에 관심 없는 민간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낯선 제도는 결국 기업의 국방사업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자동차 개발에 막 첫걸음을 내디딘 현대자동차가 1983년 포니를 캐나다에 수출하면서 수출력군의 쾌거라는 수식어가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포니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죠. 1983년 당시 선진국이었던 캐나다는 왜 한국의 자동차를 수입하게 됐을까요? 여기서 절충교역이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절충교역 의무에 따라 캐나다는 대한민국의 무기, 장비 또는 부품을 수입해야 하거나 캐나다가 판매한 무기 관련 지식 또는 기술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상 캐나다가 수입할 만한 방산 물품이 딱히 없었고 대한민국은 대신 현대의 포니를 캐나다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폰이 이는 그 덕분에 대량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인 지금도 100억 이상의 무기 구매 건에는 절충 교역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5년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 F-35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한국은 절충 교역 이행을 위해 AESA 레이더 같은 미국의 첨단 핵심 기술을 전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고 상당히 오랜 기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전수한다면 그 수혜는 국내 방산업체가 받겠죠. 국내 방산업체는 이를 토대로 독자적 국산화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2,5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방산업체도 90년대 절충교역에 참여하면서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성장한 기업입니다. 절충교역이 아니었다면 평범한 작은 철공소 관점으로 사업을 전개했을 겁니다. 차세 대전투기 KF-21, 보람의 사업,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하 KAI 이야기입니다. KAI는 아랍에미리트에 수리온을 수출하면서 한국 역시 아랍에미리트에 절충교역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KAI는 아랍에미리트에 절충교역을 모두 이행했지만 그런 KAI의 노력과 달리 이행해야 할 절충교역 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절충교역은 계약된 기간 내 이행하지 못하면 상대국의 계약 금액의 10%인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KAI는 고민 끝에 아랍에미리트의 전남 나주의 특산물인 배 2천만 원어치를 마지막 절충이행 비용으로 지급했습니다. 당시 방산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실소가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아랍에미리트와의 절충은 완전히 이행했고 사업은 탈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결과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전라남도 나주의 특산물인 배를 선물 받은 아랍에미리트 왕족이 인근 오만 왕족에게 우리나라 배를 선물했고 나주 배를 먹고 맛에 반한 인근 왕족이 추가 주문을 요청했습니다. 위 사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절충교역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절충교역 참여업체로 선정됐고 정부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오늘날의 절충교역에는 이런 행운이 흔치 않습니다. 기업이 노력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절충교역이라는 제도를 꼼꼼히 습득하고 무기거래 등 방산 정보를 취득해야만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절충교역에는 물품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판매가가 100원인 제품이 100원으로 인식되지 않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절충교역 거래대금은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100원짜리 제품은 상황에 따라 300원 혹은 500원의 가치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대한민국 국방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다다랐고 해외 방산업체는 대한민국 방산업체를 또 하나의 경쟁업체로 인식합니다. 경쟁업체의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꼴이라 절충교역 이행을 위한 기술 전수를 꺼리고 있습니다. 과거 절충교역 이행은 군수품과 관련된 기술 전수 및 수출입이 전부였지만 기술 이전을 꺼리는 해외 방산업체 탓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로 구매력이 상당한 시장입니다. 해외 방산업체들이 대한민국에 무기를 판매하고 절충교역 이행을 위해 책임져야 할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2018년부터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절충교역의 품목을 민수품, 생활용품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산을 전혀 모르더라도 내수와 수출만 준비했던 생활용품 제조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예전엔 골칫거리였던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죠. 뉴트렌드는 실물을 띠는 엄선된 전문가들이 직접 쓴 현장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기업 문제를 손쉽게 고치는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둘러보세요.